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광택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누구나 일생에 한 번 무지개처럼 찬란한 사람을 만난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단다. 영화 플립의 대사입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 요리사 조크나 셰프의 발골 칼춤을 감상하실 시간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는데요. 무면허. 무면허 셰프. 오늘부터 저희는 번지점프를 하다 이 한 편의 영화를 발굴해서 깊게 소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오늘 좀 색다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번 에피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권예슬 작가님 모셨던 작년 가을 이후로 네. 저희 방송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네, 정말 어떤 흔하지 분의, 않은. 네, 어떤 분의 목소리셨죠? 아주 낭낭한. 저희의 그 댓글 지분을 네. 정말 많이 차지하고 너무 감사한 분이죠. 너무 감사한 VIP. 네. JOH님의 네. 정말 낭낭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군요. 그런 나레이션을 네. 저희 감상하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대사가 있으면 네. 노영 씨가 한번 광고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도 원한다라고 네. 했었는데 VVIP님만 네. 이제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네.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 저희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그리고 또 감동이에요. 마침 되게 좋은 대사였어요. 네, 플립이라는 영화. 네, 네, 네.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죠. 네. 저는 보지는 않았었는데 네. 한번 봐야겠다.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또 이렇게 자극을 받는 그런 목소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한테 이렇게 명대사 낭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방송에 내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스튜디오에도 누군가를 모시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네네. 거겠죠. 저희가 정말 휘뚜루마뚜루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도 지금도 두 자리 비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 많이들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번지점프를 하다 명장면도 댓글로 달아주셔도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의 명물 코너, 여기가 발굴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여발포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조 셰프님이랑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란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놀라운 건 이 영화가 대단히 세련되게 느껴졌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발굴했었던 영화 그 선물이랑 낙인을 찍었어 아주. 좀 그런가? 너무 잔인한가? 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런가?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번지 점프를 하다가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아닌 건가? 이쯤 되면 저희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선물을 우리는 얘기하고 또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그럼요. 선물에 대해 저희가 너무 좋아. 애정이 없었으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그래. 네. 입이 붕어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정도면 됐죠? 네. 이 영화의 어떤 네. 세련된 이유는 네. 저는 첫 번째는 치밀한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대사 하나하나가 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네. 허투루 쓰이지 않거든요. 맞아. 이른바 떡밥 회수. 그렇죠. 맞아요. 떡밥 해수 그게 다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짧아요. 2시간이 채 안 되는 러닝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다 회수하고 있다는 맞아. 부분에서 되게 치밀한 구성이 첫 번째고, 굉장히 성실하다. 두 번째는 이 세련됨을 돋보이게 해주는 네. 약간 예스러운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예스러운 구성. 그러니까 캐릭터 분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중복이 되는데 네. 테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하면서 음. 상당히 386 세대가 갖고 있는 판타지 그리고 고뇌가 표현되었다고 이미 제가 그쵸. 인물 분석 때 분석 상세하게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네. 386의 이상화된 감정이 약간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치밀한 구성 사이에 녹아 있다 보니까 네. 영화의 맥이 되게 강강으로만 치닫지 않게 해준 게 아닐까. 오호. 적당한 이상화가 네. 치밀한 구성 사이에서 마치 긴장과 이완의 기능처럼 힘을 네. 발휘했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세련됨과 예스러운 구성만큼이나 네. 상반되게 이 영화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해서 진행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은주에서 여현수로의 변화는 네. 영화를 다 보고 저희처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쉽게 넘어가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띠용 뭐야? 어떤- 갑자기 2000년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약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네. 그 여현수 씨가 자전거를 타고 맞습니다.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치밀하죠. 이은주가 처음 들어오는 장면도 네. 누군가의 자전거를 피하는 네. 그러면서 그 우산 속으로 맞아요. 들어왔던 건데 아, 맞네. 여현수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네. 현빈이가 그런 걸 보면 영화가 보여주는 주제나 메시지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아주 대단히 상투적인 그치. 내용이지만 네.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아닐까. 이 정도의 근거가 이 영화를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련됨이라는 거의 가치가 네. 항상 트렌디하고 뭐 언제나 뭐 신기술이 나오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오히려 지금 조세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안에 약간은 낡고 촌스러운 것들을 같이 배치할 때 네. 오히려 그 세련됨이 부각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영화 작품의 탄성을 네, 그런 걸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뭐 동성애 코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옛날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영화에서의 뭐 캐릭터들의 성 역할도 상당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극 중에 인우의 친구들 특히 그 이범수 씨가 내뱉는 이 음담패설에 네. 이 수위는 네. 퀄리티가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쵸. 되게 좀 저질스러워요. 네, 네. 말씀드렸지만 인우랑 태희가 비 오는 날 싸우는 장면에서도 뭐 우산 부수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시대 관점에서는 전혀 지지받을 수가 없을 만한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조시프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그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일단 저는 촬영이 되게 세련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 정말 잘했죠. 카메라 연출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또 한번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되게 환호했던 영화들, 네, 뭐 러브레터나 그렇죠. 혹은 뭐 8월의 크리스마스나 8월의 크리스마스나 쇼생크 탈출이나 봄날은 간다. 이런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네. 촬영이 정말 세련돼 있죠. 맞아요. 네. 한편의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서를 보면 이제 뭐 물론 주연 배우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스텝 중에 뭐 당연히 1등은 감독이지만 네. 그 다음으로 항상 올라가는 게 카메라 감독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네, 카메라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또 이은주 이병헌의 그 왈츠씬 같은 이런 거는 너무 멋있죠. 너무 아름답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각본에는 그냥 둘이서 춤을 춘다 그렇죠. 이렇게 정도로 표현됐을 장면을 카메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걸 살려주고 있는지를 네.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세련된 포인트는 저는 조세프님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그 포인트예요. 각본의 승리인데 요새 말로 말하는 떡밥 회수가 되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뭐 하나 흘리는 거 없어. 다 회수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떡밥들이 말하는 바는 결국에는 현빈이가 태희의 환생이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관객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치밀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요새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이 떡밥 회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죠. 네, 욕먹는 거 많잖아요. 16부작 드라마도 욕을 먹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나온 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치밀하고 뭐 바로 그런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뮤지컬로도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그렇죠. 뭐 비록 좌초가 됐지만 드라마로도 리메이크 이게 나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생명력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모습들이. 저는 또 이 네.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2022년에 현재에서 네. 영화가 제작되던 때에는 20년 전의 과거잖아요. 네. 20여 년 전에. 영화를 제작하던 시점을 또 다시 현재라고 가정하면 네. 그 시점에서 또 다시 20년을 거스르는 1980년대 초반을 또 이 영화는 다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인우와 태희의 연애 시간, 즉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렇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40년 동안 어떻게 인식이 변화해 왔나를 보여주는 네.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네.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인우와 태희가 되게 서로 열렬히 좋아하는데 왜 태희는 네. 두 사람이 모텔 들어가는 씬 있잖아요. 네네. 여관방이죠. 연숙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심하게 거부했을까 하는 거죠. 음. 아니, 그 시절에는 네. 저렇게 거부하는 게 관례인 건가? 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네. 또 태희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당돌한 모습의 사람인데 네. 아니 거절도 정도가 있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음. 막 아니면 아닌 거지. 네. 나중에 또 다시 같이 들어가잖아. 먼저 들어가자고 하죠 또. 그래서 이게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씀하신 너무 예리한 지적인데 저는 그게 바로 이 386 세대 특히나 그 당시 한국 남성들이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조작해낸 캐릭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동의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태희라는 캐릭터 너무 아름답고 네. 연기 너무 잘했고 너무 예쁘고 뭐 저 흠잡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굳이 이제 그런 말씀 코드를 꺼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학생 커플이니까 뭐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의 그 연애 시간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범수 이런 옆에서 음담패설 프렌드들이 야 여자는 뭐 한번 자야 네 여자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들을 또 바람을 막 내는 거죠. 펌프질을 막 해서 이 순진한 인우가 정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은주 씨한테 태희한테 그럼 뭐 한번 밤을 같이 보내자라는 류로 얘기를 했다가 이은주 씨가 태희가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거부를 하고 그러면 둘이서 연애 이후에 가장 좀 심하게 싸운 날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조세프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또 그날 밤에 같이 여관에서 밤을 보내긴 하는데 그 거절과 수락의 이 메커니즘이 좀 웃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거부하는 게 관례인 건가? 라고 하는 그 언저리게 저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이 또 너무 쉽게 가는 여자는 싫은 거야. 그렇죠. 이 캐릭터를 만들어낸 남성들이 맞아요. 왜?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닌 거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캐캐묵은 순결주의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저도 너무 동의했어요. 네네. 저도 이걸로 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호 씨랑 생각이 일치하는 걸 보니까 네네. 우리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지만 뭐 같이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지점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0년대의 상황을 네. 2000년대의 관객들이 보는 네. 걸 봤을 때도 2000년에서도 여전히 태희가 너무 쉽게 들어가면 관객들이 용납할 준비가 안 됐던 게 아닐까. 그래 맞아요. 저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근데 네. 지금 2020년대에는 그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 40년의 네. 시간 속의 변화가 이렇게 그치. 영화 속에서 반영되고 있구나. 맞아. 뭐 영화는 정말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저도 원우 씨랑 정말 동의하는 게 이 태희라는 캐릭터를 위한 네. 마지막 변명 같은 장치를 마련한 게 맞아요. 태희의 분노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태희라는 캐릭터의 발원은 결국 남성들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죠. 물론 각본은 여성분이 쓰긴 했는데 다분히 저는 남성주의적인 그 사고에서 기반한 고패러다임이라고 봐요. 강력하게 거부할 정도로 태희는 순수한 여자야. 네. 하지만 결국에는 수락할 정도로 인우를 사랑하는 여자야. 그쵸. 라는 서사로 그냥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태희의 순결을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뭐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뭐 이 영화를 비난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생각이 다 이랬어요. 그 시대의 인식이 그랬었고 네. 뭐 그래서 그걸 만약에 태희가 거기서 너무 넙죽 들어가면 표현이 그렇지만 관객들도 태희라는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남자들이 나는 당돌한 여자가 좋아. 자기 주장을 하는 여자가 좋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이라고 하는 종의 벽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벽은 아마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대 페미니즘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도 그 언저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공격의 전략이나 뭐 또 정확한 그 표적 설정이 간혹 되고 있지 않을 때 약간의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영화가 왜 세련된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 얘기를 좀 해본 건 되게 잘 이어지다가 뭔가 팍 튀는 부분이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은 지적이었고 저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생각이 바뀌는 게 그렇죠. 옛날에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저는 지금 인우가 그 우산 부수는 장면 보면서 왜 저래? 라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 저 남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 얘기 안 들어준다고 우산 뽀개고 게다가 되게 소중한 물건인데 추억의 물건인데 데이트 폭력의 어떤 직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떠나보낸 것들이 저 안에 또 들어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또 그런 부분들과 또 세련된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설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지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 네. 들기도 했었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왔구나. 우리의 궤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발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여발포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 영화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